선생님들이 많이 관심 있는 이제 중풍. 중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풍에 적중했다라는 그런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중풍은 원래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 터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림 증상들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저림. 원래 이게 그 중풍의 전조 증상들이 첫 번째로 말하면 저림입니다. 마비라고도 하고 저림이라고 하는데 보통 동의보감에서 뭐라고 했냐면 엄지와 검지 이 두 개 집게 손가락에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손을 쓸 수 없으면 3년 안에 뭐 풍이 온다라는 거. 또 가운데 손가락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운데 손가락이 마비가 그 다음에 감각이 둔해진다. 손을 제대로 못 움직인다. 그러면 중풍이 3년 안에 중풍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마비 증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저림 증상은 어떨 때 우리가 나타나죠? 우리 선생님들 저림, 응? 저림 몰라요? 저림 거? 네? 남자분들은 많이 당해봤죠. 아내분들이 이렇게 팔베개 해줬는데 나중에 한 10분 하고 나면 이 팔이 저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또 어떻게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일어나면 다리가 저려갖고 이렇게 못 움직여.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거 있죠? 마음으로 문제가 생겨도 저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도둑이 죄봐야 됩니다. 아니 원래 자기가 그러지 않았어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증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림 증상이 일어나더라. 근데 이제 그 저림 증상들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느냐. 또 하나 우리가 목 디스크라는 것이 생기면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손 쪽에서 저림이 오고 또 하나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발 쪽에 저림 증상이 생깁니다. 저림 증상이 생기는 증상들을 자세히 보면 경락이나 어떤 비열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는 쪽은 말라갑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영향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약적으로 그러면 저림 증상,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앉아 있거나 팔베개 있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드렸는데 한약적으로 그러면 이 저림 증상은 뭐냐? 첫 번째 손발에 힘이 빠진다. 손발에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말이 어눌해진다. 또 하나 앉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혀를 내밀어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 편고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어지럼증과 두통, 극심한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시력이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가 양방학적이나 항방학적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삐뚤어지거나 눈이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 말이 어눌해져. 그 다음에 걷는 행동이 부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다. 자기는 잘 걷는다고 걷는데 한쪽으로 자꾸 틀어지더라.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지금 한의학적에서 보면 중풍의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풍이라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보통 바람, 풍 그러면 풍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외풍과 내풍으로. 외풍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당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바람이라는 것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하고 같이 곁들여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한의학적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풍열사, 풍한사, 풍습사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은 혼자 오지 않고 뭔가를 곁들여서 와요. 뭐하고? 한을 곁들이든가 습을 곁들이든가 열을 곁들인다. 그것을 또 한꺼번에 다 곁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올 때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
바람을 느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단계가 뭐냐면 감기예요. 감기에 선생님들이 걸리면 풍항사에 접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열이 나고 몸은 열이 있고 머리 두통이 생기면서 땀을 흘리고 그죠? 콧물이 흘리고 그럼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증상이에요? 바람이 어디를 기표 그죠? 우리 기표를 지금 기표에 우리가 바람을 맞았다. 그런 증상에 의해서 우리 몸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땀 내고 열 내고 콧물 흘리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겨. 이럴 때 선생님들이 그러면 가장 쉽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 있죠? 땀을 뇌에서 몰아내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지금 뭐 사기가 들어왔으니까 전기가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연기를 조화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그 두 가지 방법을 해결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탕. 이제 감모나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거 뭐죠? 괴지탕이나 마왕탕 맞나요? 괴지탕을 쓰겠죠. 땀이 났다면 영양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괴지탕을 쓸 것이고 만약에 열이 있으면서 땀이 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빨리 땀을 내서 한사를 풍화를 몰아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마왕탕을 쓰겠죠. 둘 중 하나를 쓰겠죠. 그것은 뭐 때문에? 풍이 외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중풍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서 풍이 외부에서만 들어오느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내부에서 생기는 확률이 더 많다. 그럼 내부에서 생겼을 때는 조건이 따르겠죠? 우리 몸에 뭐가? 우리 몸에 전기가 약해졌거나 병을 앓는 중간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내풍입니다. 안쪽에서. 그럴 때 이럴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는 것은 화라는 것. 화라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면 내풍의 관계가 되죠. 두 번째, 음이 부족해지면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좀 쓰자면 자음이야. 자음, 그죠? 그러니까 음이 부족해도 우리 안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화가 동해도 우리 안에서 풍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 동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화를 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에 가장 화가 동했을 때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약에서냐면 평간식풍. 혹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풍자가 불을 꺼트린다는 거죠. 간풍, 그죠? 원래 바람을, 그죠? 불을 꺼서 간을 평화롭게 하겠다.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또 하나, 그럼 음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음이 부족해진다면 그러면 음을 보충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우리 몸의 선생님들이 우리 몸에 음이 부족해졌다는 얘기는 뭐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화가, 그죠? 양기가 많아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양기를 없앨 때 양기를 없애는 약을 써요? 아니면 음을 보충해줘요? 네? 음을 보충해줘요. 선생님이 절대 그 양기가 있다 해서 양기를 끄는 게 아니에요. 양기는 가만히 놔두고 음을 보충해주면 음이 많아지면 자연히 상대적으로 뭐가 줄어든다? 양기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사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보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뭐냐면 이럴 때는 자음식품이에요.
자음으로 우리가 음을 넣어줘서 바람을 끄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이 쓰는 약재들이 선생님들이 뭐 한두 가지 있다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작약, 맹문동,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잘 아는 거 생기동, 뭐 이런 정도가 자음 강화, 자음 식품 하는 여러 가지 그 약들 중에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평강식품 같은 것은 무슨 약이 있을까? 선생님들이 잘 아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뭐죠? 응? 우리 뭐 다른 분들 기억나는 거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국이죠. 감국. 감국 알아요? 감국. 그 다음에 석결명. 그 다음에 조구둥. 그죠? 그 다음에 백강잠 같은 거. 또 뭐 있을까요? 저도 막 기억이 추가적으로 안 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많이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면 그런 것들 좀 있을 수 있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마 말이에요. 천마. 천마가 제가 오늘 천마. 제가 오늘 선생님들이 약재 끓여 놓은 것이 뭐냐면 천마환이라는 겁니다. 천마환이라는 건데 판으로 먹지 않고 오늘은 탕겨로 끓여봤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그 중풍이 그런 전조 증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이 약이 이제 강활육풍탕, 중풍 그 예방 약이죠. 강활육풍탕과 그 다음에 천마환 그것을 같이 겸해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뒤에서 수업에서 나오겠지만 강활육풍탕은 중풍 예방약으로도 쓰는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치료하고 난 그 후속으로 연이어서 먹는 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강활육풍탕입니다. 육풍탕이라고 되어 있을 때고 강활육풍탕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 풍에 관해서는 지금 화가 성하냐 아니면 자음이냐 음이 부족하냐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화가 성할 때는 이런 약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감국, 석경명, 조구등, 천마 같은 자질력 같은 것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음하는 것은 생지환, 그 다음에 맹문동, 작약 그런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을 보충해서 어떻게 안쪽에 있는 풍을 잠재우겠다라는 거죠. 자,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오늘 첫 번째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약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자, 습이, 습생 뭐를 만들어내고요? 네? 습이 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담이라는 것이 뭐를 만든다고요? 다시 담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열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열이 나중에는 뭘로?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중풍에서 가장 선생님이 중풍에서의 문제 가장 쉽게 다루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열이에요. 열을 어떻게 끌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식풍이라고요. 바람을 잠재운다. 열바람을 잠재우겠다라는 거예요. 불을 끄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바람을 끈다는 말은 뭐냐면 왜 생겼어요? 바람의 근본은 뭐죠? 열이에요, 열. 그러니까 열을 어떻게 내가 제어할 거냐라는 거. 그것이 지금 중풍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것입니다. 물론 중풍을 강의하고 중풍을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뒤에서 제가 이제 나오면 책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학설을 다 뒤로하고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뭐냐면 화예요. 화가 동해서 그 화가 동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심화입니다. 심화. 실질적으로 동의보감이나 여러 가지 책을 보면요, 간화의 문제 때문에 극성해서 간화가 극성해서 풍을 일으켰다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냐면 심화가
심의 화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풍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풍이에요. 내풍의 가장 중요한 것이 중풍이거든요. 자, 그러면 중풍을 우리가 한의학적이나 여러 가지 책에서 읽어보면 그러면 그것을 뭘로 나타내느냐 하면 보통 첫 번째는 기혈의 부족과 그 다음에 뭐냐면 신음, 콩팥의 신음 부족이라는 얘기로 대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풍이라는 것은 기혈의 순환이 기혈이 잘 돌지 않고 기혈이 막히면 근데 그 기혈이 왜 막히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선생님이 잘 아는 것 같이 간화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담 때문에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혈의 순환이 왜 안 되는 걸까 하고 신음이라는 건데 나중에 이 신음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두 번째 뭐냐면 심화예요. 심화가 극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우리 첫 번째가 고혈압증이죠. 고혈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뭐를 일으켜요? 뇌출혈과 뇌경색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 고혈압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고혈압은 왜 생겼어요? 심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심화와 또 하나 뭐 간화에 의해서 화가 극성해지면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혈이나 그 다음에 신음이나 그 다음에 심화나 간화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바꾸면 뭐냐면 뭐 때문에 화가 급성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기호로 기가 허해지면 세 번째는 습담에 의해서 자 여기 열은 왜 생긴다고 했어요? 그럼 열이 지금 이것이 지금 근본인데 이 열이 왜 생겼다고요? 네, 습과 담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습담은 매우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일으키는? 풍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습담이 막혀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구안화사 같은 경우는 왜 오냐라는 건 한사가 접촉돼서 문제. 근데 그 한사가 왜 접촉되냐? 우리 몸에 이 양경락에 조경면 위경이라는 이 양경락에 한사가 침입해서 이쪽에 담으로 이쪽을 막으면 구안화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습담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 또 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양의 항진입니다. 그죠? 양이 항진된다. 그럼 양이 항진되는 것만 있냐? 아니죠. 허도 있습니다. 양이 허해지면 근데 양이 허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을까요? 네? 네, 음이 너무 세졌다. 자, 그러면 담이 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은 뭘까요, 선생님? 담이 성해졌다. 아니 죄송합니다. 화가 성해졌다. 자, 화가 위로 올라간다. 야, 심화가 위로 올라가요. 선생님들이 나타나는 증상들. 아니야, 우리 한 번씩 이건 생각해보자고요. 그래야 선생님 잊어버리지 않고 이해가 빠르죠. 자, 화가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눈이 충혈되겠죠? 머리가 아프겠죠? 두통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자, 입은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겠죠? 가슴은 답답해지겠죠. 왜? 화가 급성해지면 가슴은 답답해지겠죠. 그런 전조 증상들, 그런 증상들이 당연히 생기겠다.
자, 기가 허해지면 나타나는 증상. 기가 허해졌다. 기가 허해졌을 때 우리가 최초,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탄계. 뭐가 있죠? 네? 왜? 맞아. 사군자탕. 왜 우리 이 선수들끼리 왜 그러십니까? 우리 사군자탕. 근데 사군자탕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아니, 자꾸 선생님들이 받아쓰기만 하고 머릿속에 저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말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과 통화가 돼요. 자, 우리 사군자탕 중에서 선생님들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 있어요? 사군자. 하나씩 얘기해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뭘 돼요? 그래봐야 여기 뭐 8분밖에 안 계시니까 뭐 틀려도 아무 누가 문제 없어요. 쥐내고추. 네? 쥐내고추. 네, 쥐내 부족하다. 자, 우리가 사군자탕증은 선생님이 첫 번째 하냐면 기운이 없답니다. 기운이 없다. 그 다음에 식욕은 떨어진다. 밥맛 없죠? 소화 안 되죠? 맞아요? 소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운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피곤하다.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기여 증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중풍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을 지금 보는 건데 뭐다? 기가 허해지면 나타나는 증상. 그 증상들이 다 앞으로는 중풍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기운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피곤해지더라. 밥맛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은 중풍의 전조 증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좀 잘하시고 어떻게 할까? 자, 또 하나. 자, 습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습담은 몸에 살이 찌겠죠, 그죠? 몸이 붓겠죠. 그 다음에 위부는 위쪽은 항상 더부르르하고 답답하겠죠. 아까는 선생님들의 이 가슴 쪽에 있습니다. 상부 쪽이 범민 답답함이 느꼈다면 지금은 위쪽이, 그죠? 왜? 습담은 어디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할 거니까 위에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할 거니까 여기가 위쪽이 종안이란 이 위쪽이 답답해지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몸은 무겁겠죠. 혈순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무겁죠. 또 하나, 담이 항상 끌어대니까 이 목소리에 가래 끓는 소리가 걸걸걸걸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뭐죠? 습담의 문제. 또 하나 선생님들이 양항, 자, 양기가 위로 올라간다. 양기가 위로 올라가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기능 항진이겠죠. 그죠? 뭔가 모르지만 몸속에서 열이 지금 솟구칠 거예요. 기능 항진들. 그 기능 항진이 지나시는 거다 이명.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이 양호가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양기가 적어졌어요. 손발이 차갑고, 그죠? 위가 속이 냉해지기 때문에 속이 많이 냉해지기 때문에 어떻다? 맑은 오줌, 그죠? 그것을 말하는 다른 얘기를 하면 청리입니다. 청리. 청리. 당연히 설사 같은 걸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소화력은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증상만 있냐? 아니요. 이런 증상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병을 키우죠. 이런 증상에다가 무슨 병을 키울까요? 플러스 네? 이런 증상. 자, 화가 성하거나 기가 허하거나 습담의 문제거나 양이 항성하거나 양이 부족해지는 그 증상에다가 선생님들이 분명히 거기다가 뭔가를 기름을 끼워 얹을 거예요. 어떤 걸요? 그 중요한 거 선생님들이 실정이라는 거 보죠. 그 다음에 뭐? 네? 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식.
이거를 선생님이 저기다가 이제는 기름을 부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다? 중풍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중풍이 선생님들이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중풍이 오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중풍이 오기 전에는 선생님들이 그만큼 많은 뭐 한다고요? 전조 증상과 우리 몸에서는 계속 신호음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애써 무시하면서, 그죠? 애써 무시하면서 그 신호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뭐 한다? 올라온다? 풍으로 오겠다. 그러면 이 풍이 이렇게 왔다면 그럼 풍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풍에 오는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풍은 보통 4가지 정도로 많이 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편고, 편고. 치우칠 편자죠. 말을 곧잡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 기혈의 순환이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혈의 문제 때문에 막혔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더라. 그래서 좌로 치우치냐, 우로 치우치냐. 좌로 치우치면 선생님들이 우기좌혈, 그래서 좌측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첫 번째 기본 방제로 뭘로 쓸까요? 사물탕을 가감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기에. 그 다음에 우측으로 온다. 그럼 어떻게? 우측은 기. 그래서 사군자탕을 가감해서 써요. 물론 그것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숙명탕이라든가 소숙명탕 여러 가지 강할 욕탕 여러 가지 탕들을 쓸 겁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한쪽은 편고다. 편고라는 것은 선생님과 간식물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편고라는 것은 선생님이요, 이 말은 해요. 말은 해. 근데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증상. 그 다음에 하면 풍비라는 겁니다. 풍비. 이게 중풍비자인데 이것은 통증은 없지만 통증이 없잖아요.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진 못 쓰는 거예요.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런데 말이 조금 어눌해질 수도 있고요.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정신이 조금 이럴 때는 혼미합니다. 풍비는 정신이 혼미. 특징이 그래요. 정신이 혼미. 이거는 정신이 혼미하지 않아요. 멀쩡해요. 그런데 이 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요. 이 풍비라는 것은 팔다리를 못 쓰는데 말이 어눌해져 갖고 말을 조금 하면 고칠 수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못 고칠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풍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의자가 이게 아름다운 의자 뭐 그런 쪽인데 이게 참 이 한자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품이라는 것은 의식불명이에요. 의식. 내가 의식이 불명된다. 갑자기 졸도하는 거예요.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졸도하는 그런 상황을 품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혀가 빳빳해지면서 말을 못하는 증상. 그런 것들을 풍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풍비예요. 이 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비자가 절일 비자죠. 이 풍비라는 것은 뭐 때문에 오냐면 선생님들이요. 이게 알아요, 선생님. 이 풍비는 이 비증, 이 비증은 뭘로 오냐면 풍, 한, 이 습 세 가지로 의해서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풍비는 바람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통증이 고정통이지 않습니다.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뭐냐면 이 풍비는 움직이기 때문에 행비라고 해요. 행비. 행비. 풍비, 행비 그래요. 바람같이 움직여요. 통증이 자꾸 머리가 아픈 듯 했는데 발이 아프고 손이 아픈 듯 했는데 배가 아프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유주한다는 거예요. 저림 증상. 그러면서 팔다리, 이 사지관절을 잘 쓰지 못하는 것. 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가 바람 들었다 그러죠. 그런 것 같이 우리 몸에 바람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이, 풍한이, 이것은 뭐냐면 통비라고 돼요. 통비. 통비라는 것은 사람들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통비입니다. 그러니까 한비라고도 하고 통비라고 하는데 이번은 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오그라뜨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한비의 특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그 아픈 부위, 관절 부위라든가 그 뭐 배라든가 여러 가지 부위, 관절 이제 이 사지 관절 쪽에 많이 오는데 그런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변감되고 찬 곳으로 가면 통증이 더 아파서 통증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습비예요. 습비라는 것은 착비라고 돼요. 착 달라붙는다는 거죠. 이 착비는 습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무거워요. 이거 팔다리를 들지 못해요. 너무 무거워. 그러면서도 뭐한다? 통증. 저것을 가장 많이 우리 할머니 세대가 이용했던 게 뭐다? 애야 빨래 거다. 날구장은 벌써 알아. 몸이 알아. 왜? 비가 올 거니까 뭐에 이거 접촉되니까 수박.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몸은 더 무거워지고 좋은 쾌청한 날씨로 가면 몸은 더 좋아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것들이 뭐냐면 비증의 하나인데 그 비증 중에 하나 뭐냐면 이런 증상으로 지금 4가지 증상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졸도하냐? 그 다음에 반신불수가 되는 언어에 장애가 있느냐? 그 다음에 눈이 시야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 크게 나타나면 그렇게 나타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중풍을 치료할 때 치료 방법을 제시하라. 동의보감에 여러 가지 책들을 뭐라냐면 단순한 풍은 열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열을 어떻게 없앨 거냐?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방법, 없애는 방법, 식히는 방법 그 하나고요. 또 하나 기와 혀를 어떻게 잘 돌게 하느냐라는 것. 그 3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혈을 하나로 본다면 기혈 하나와 열 내리는 것. 그것으로써 우리 몸을 풍을 없앤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중풍에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지금부터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를 설명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앞으로는 책으로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동의보감에서도 중풍은 뭐냐면 확 때문에 생긴다라고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좀 그 옛날 사람들이 중풍을 설명할 때, 자, 화로서 생긴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이동원이라는 사람은 기 때문에 생긴다. 주기석.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습 때문에 생긴다. 한 사람은 화 때문에 생긴다. 자, 그 말을 다 뒤집어 보면 다 뭐하고 연관되냐면 습이 담을 만들고 담이 열을 만들고 열이 뭘로? 풍으로서 발전했다라는 말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면서 그 말들을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니고 기본은 뭐다? 습에 의해서 열이 생겼고 담에 의해서 열이 생겼고 그죠? 그 열 때문에 뭐가? 풍이 생겼다.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동의보감에는 그러면 풍이 이런 중풍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길을 고르게 하는 방법, 그런 약재들로 구성된 탕제를 쓰고, 또 하나 식사를